네, 추석 연휴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신규 확진자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잇따르는 데다 개천절 집회까지 예고돼 언제든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소식을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날 확진자 수가 113명까지 치솟았었고 그 이후에는 계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77명, 63명, 그리고 어제 기준 75명인데 이런 확진자 숫자만 놓고 보면 좀 방역 효과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연휴를 고려하면 사실 검사 건수가 평일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대부분 되거든요. 네. 그것을 고려하면 전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서울 전역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연휴가 지나게 되면 수도권에서 내려갔던 분들이 다시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지방에서 확산세가 분명히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해외 입국자도 지금 보면 오늘 한 20명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해외 입국자뿐 아니라 국내 수도권 이쪽에서도 확산세가 줄지 않은 것이라 저는 아직까지 안정세를 보긴 어렵고 분명히 연휴가 끝나는 다음 주 일주 동안에 확산세가 어느 정도 잡힐지를 우리가 기다려봐야지만 이게 확산세가 줄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수치가 아니라 오는 주 이번에 이제 검사를 진행하고 나서 나오는 수치를 봐야 좀 어느 정도 확산세가 진정이 됐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다음 주가 돼야 예. 이번 주에 왜냐하면 잠복기거든요. 지금 명절 동안 이동에 의해서 확산이 된 것은 이번 주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보통 예. 잠복기가 4일에서 5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가 아마 우리가 어느 정도 확산세가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역 당국은 연휴 기간 동안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이 3대 위험 요인, 모임, 종교 행사 그리고 집회를 꼽았거든요. 연휴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에 가장 위험한 요인은 교수님께서 보기에는 어떤 거라고 좀 보십니까? 지금은 가족 친지들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의 특성은 항상 상기도 코와 입에서 바이러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같이 모여 대화를 하거나 식사를 하는 모임에서 확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리 우리가 조심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절에 가족 친지를 만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무증상 감염자에서 문제가 될 거라 저는 모임이 가장 중요한 그런 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집회나 종교 그런 활동 같은 경우는 조심해서 한다면 큰 확산세를 가져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실제로 불가해도 법원에서 이제 불가를 내려도 계속해서 강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방역 측면에서 보면 좀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집회 측면. 집회를 하게 되면 많은 예.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비말이나 그런 감염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지금 이렇게 연휴 기간 동안에 집회를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산발적인 집단 감염도 지속하고 있는데 특히 경기도 용인시 대지고 죽전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집단 감염이 발생을 했습니다. 일단 9월 25일 밤에 17명이 공원에서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었는데 야외라고 해도 이렇게 음식을 함께 섭취하는 건 그만큼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야외이기 때문에 이제 공기 중 감염은 별로 없겠죠. 네. 에어로졸 감염의 위험은 없지만 이 바이러스의 특성이 비말 감염, 접촉 감염이 매우 높은 감염이기 때문에 지금 17명 학생들이 밖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겠죠. 그 과정에서 감염이 된 거고 또 그 감염으로 2차 감염으로 지금 가족 감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이러스 자체가 초기보다도 훨씬 이 코나 입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 네. 실험실 연구지만 초기에 우리가 그 바이러스보다 10배 이상 감염력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향을 보더라도 1차 때보다 지금 2차 팬데믹에서는 확산세는 올라가는데 사망률은 거의 정체예요. 높아지지 않는다는 건 이 바이러스가 그만큼 감염력을 높이면서 어떤 그런 치사율을 낮추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증상이 대부분 없었을 거예요. 네. 없는 과정에 이제 식사를 같이 하다가 감염이 되고 이러한 현상이 지금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한강도 음식을 같이 모여서 먹는다라고 하면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공기 중 감염만 예. 예방이 되는 거지 접촉이나 비말 감염은 계속 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또 소규모 병원 평강의원에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계속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병원을 방문한 사람 중에서 상당수가 지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이럴 경우에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이 많을수록 추가 감염이 되는 좀 우려가 커지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렇게 한의원에 오신 분들 연세가 많은 고령자신데 연락이 안 되는 게 연락처나 연락기구 자체가 조금 젊은 분들보다 좀 늦어질 수가 있겠죠. 그 과정에 연락이 늦게 되게 되면 본인들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나빠지실 수가 있으세요. 젊은 분과 달리 고령자들은 증상이 초기에 미미하다가 3, 4일을 경과하면서 폐렴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연락이 없더라도 본인이 이 한의원을 들렸다면은 반드시 빨리 연락을 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꼭 필요하고 네. 지인들 감염, 2차, 3차 감염도 본인이 모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훨씬 많은 분들을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이제 고령자라는 단어를 언급해 주셨는데 최근에 보면 그 중증 단계 증상을 보이는 그 감염자 중에서 20, 30대도 있거든요. 네. 고유량의 산소 치료까지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확인이 된 기저질환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증 상태가 된 이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대부분 청소년들이나 20, 30대는 사망자가 거의 없죠. 그리고 중증 환자도 없는데 지금처럼 아주 드물게 이렇게 중증 환자가 나타나는 경우는 젊기 때문에 면역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바이러스가 체내에 들어올 때 면역 반응이 너무 활발하게 되면서 사이토카인이란 그 방어 물질이 너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서 우리 인체의 정상 세포나 장기까지 공격해서 발생하는 게 이런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데 네. 일부 연구긴 하지만 이런 게 왜 발생하냐? 최근에 어린아이들에도 이런 비슷한 그 유형이 나타나서 사이토카인이요? 예, 비슷하게 좀 악화가 된 경우들이 있었죠. 그 경우를 봤더니 그 아이들의 일부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를 대부분 다 앓습니다. 앓는데 그렇게 위중하게 오는 아이들은 그 코로나 감기 바이러스 앓은 적이 없는 경우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 그런 비슷한 감기를 앓았다면은 이 몸에서 우리 인체에서 인지를 하고 있다가 코로나19가 들어왔을 때 그걸 방어하는 능력이 적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 청소년이나 이런 20, 30대 한 번도 코로나 바이러스 앓지 않았다면 너무나 생소한 외부 물질이 들어오다 보니까 몸에서 과다하게 면역 반응이 일어난다. 자, 그런 그 일부의 연구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제가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된다. 햇빛을 많이 쬐야 된다. 우리가 이제 치료약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몸의 면역이거든요. 네. 그걸 올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여러 연구 중에 이제 비타민 D. 가 굉장히 우리 몸에서 이런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기 때문에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셔서 이런 햇빛을 좀 많이 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실내에서만 계실 수밖에 없는 분들은 비타민 D를 좀 보충제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나 밖에 좀 있으면 비타민 D가 생성이 되나요? 우리가 보통 한 일주일에 30분 이상을 한 3번, 네. 4번 정도 하면 좋다고 그러거든요. 일주일에 30분 이상?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말 동안에 뭐 야외로 간다든지 산으로 간다든지 한 2-3시간 정도만 야외 활동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 독감 백신 무료 접종 얘기를 안 짚어볼 수가 없겠는데 현재까지 그 상온 노출이 의심돼서 독감 접종이 중단된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2,000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가 됐거든요.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이런 크다는 점인데 확인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초기에 이제 이 독감 백신이 분배가 됐을 때 아마도 일선 그런 의료기관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무료 접종과 유료 접종을 따로 분류해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 관리를 철저하게 못하면서 무료로 접종해야 될 백신을 이미 유료로 접종한다든지 접종 기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땡겨서 접종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분명히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고요. 또 일선 기관에서는 본인들이 분류가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파악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지만 일부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이번에 이런 무료와 그러니까 유료의 백신에 대한 관리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한번 다시 꼭 돌아봐야 될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병원은 공개가 되지 않는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네,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독감 백신의 문제는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독감 백신을 맞고 이상 징후를 좀 보이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점인데 네. 어제 오후까지 총 12건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소아 청소년도
포함이 돼 있는데 좀 괜찮은 건가요? 지금 나온 이상 반응은 대부분 우리가 이제 백신을 맞을 때 나타나는 국소적 통증이라든지 예. 위열 반응, 오한 그런 증상이고 대부분은 지금 호전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지만 이 독감 백신이 상온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됐고 그렇게 노출된 백신이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를 아직 알려진 데이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보통은 이런 가벼운 부작용은 바로 즉시 나타나거나 하루 이틀 사이에 나타나 좋아지거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신경계를 침범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길리안 바레 같은 증후군 같은 경우는 수일에서 수주 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한 수주 이상은 조금 관찰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럼 확인된 그 증상은 일반적으로 독감을 맞았을 때 나오는 증상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됐는지가 좀 관심인데 명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감염 경로에 대해서 유추만 하고 있을 뿐인데 좀 어떻게 감염이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알려진 거는 가까이서 보좌하던 그 힉스 보좌관이 주로 이제 보니까 마스크를 안 썼더라고 안 쓰고 트럼프 대통령 악수도 하고 굉장히 가까이서 보좌를 했기 때문에 감염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렇게 뭐 지지자 연설을 할 때 보면 마스크를 안 쓰고 지지자들도 마스크 안 쓴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딴 곳에서 감염될 확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까 주변에 어떤 근접하게 밀접했던 분들을 검사를 하다 보면은 어디서 감염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병원으로 이동 중에 공개된 이제 영상을 보면 엄지를 이렇게 딱 올리고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을 보면 그래도 나이도 있고 75세인가 그렇죠. 그리고 좀 비만하죠. 네. 고위험군에 속하고 있는데 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은 아닙니까? 네, 우선 연령이 70대 중반이시고 굉장히 조금 뭐 키도 있으시지만 체중도 있는 약간의 비만 상태입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도 드신다고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분명히 속하는 단계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의료진들도 지금은 증상이 경미하다고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갑자기 나빠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염려를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와 관련한 여러 가지 소식들을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